한 가지만 더 짚고 이제 유전 문제는 좀 정리할게요. 그 정치권에서 뭐 추미애 의원이 탄핵만이 답이 다르면서 육행시 챌린저 했잖아요. 뭐 말 들어보면 좀 뭐 유전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리고 저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전 대변인이 또 뭐 추미애가 정신병 이러면서 욕하는데 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사안이 약간 좀 어떻게 보세요? 육선 의원과 대학 교수까지 지내신 분들의 이 말 공방이 국민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추미애가 이번에 이 정확하게 그런 모르는데 탄핵을 이야기할 때 이 석유 탐사를 놓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만이 답이다 해서 국민을 바보로 하느냐, 뭐 갑자기 무슨 석유 자원 부국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사실 뭐 요즘 나는 이 용어에 익숙하지가 않아고 PCL이라고 뭐 이런 용어를 쓰고 하는데 뭐 들어보면은 동해보다도 서해 쪽에 오히려 더 집권 그 유전의 가능성이 크고 더 이미 사전에 입증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큰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갖고 사실 20%가 아니라 2%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서 여야가 그거를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근데 지금 그 현재 여야 간의 그 정치적 화법들이 보면은 일반 국민들을 탁해서 염두에 두지 않는 화법이에요. 이미 우리 정치 구도에서 중도층을 대변하는 이 정당이 없고 또 이 두 개 이제 뭐 제가 볼 때 그게 진보 보수 정당인지 모르겠는데 강성 진보 보수 정당이 당원 중심제로 재편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무슨냐면 공천권이라든가 대통령 그 후보 결정 이런 문제를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구도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치인들은 이제는 국민을 볼 필요가 없고 자기 진영 내의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 세력, 그러면은 먼저 책임당원, 권리당원, 먼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차점을 맞추다 보니까 화법이 점점 거기에 닮아갑니다. 제가 유튜브는 많이 안 보는데 그래도 시사 쪽을 하니 유튜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봐야 돼서 간혹 보는데요. 거의 유튜브 수준의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도 아주 극한 보수 진보 진영의 유튜브의 그 화법으로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러다가 이제 언제 급하냐. 딱 급할 때가 딱 있습니다. 선거철 되면은 그때서 이제 중도층이 필요하니까 이제 화법도 바꾸고 뭐 화면도 바꾸고 분장도 하고 나오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국민들이 가만 갈수록 지금 중산층화, 중도화, 그 다음에 고학력화되는 상황에서 그런 극한 양진영의 그 팬덤에 의존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보면 하나 특징이 있어요. 당신이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물으면은 97년도 그 87년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한 게 92년도 3년도부터 했으니까 해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이게 저는 이걸 황금률 분할이라고 표현하는데 거의 3대 3이에요. 보수, 중도, 진보. 저희들 지표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거기 한쪽으로 더 기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뭐 1, 2년 기울었다 다시 또 3, 3, 3 이 비로 계속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면 민주당이 되고 이제 거기에 볼멘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민들을 탓하죠. 기울어진 운동장.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우리 민주당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다 요즘은 이제 화법을 바꿨지요. 조사 기관을 탓합니다. 그 화법이 뭐가면은 보수 과표집. 조사 기관이 엉터리를 해서 보수만 응답해서 자를 뽑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특징이 뭐가면은 보수 중도가 333으로 놓고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도입니다.
자기가 중도라고 응답하는 게 30 어느 조사를 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것이 총선 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도층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중도층의 확법이 아닌 강경 보수 진보층의 확법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손을 벌리려고 할 때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도 뭐만 동의하는데 소장님 말씀에 제가 정치부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다고나 할까? 이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대선 때가 되면 대선이나 아니면 뭐 총선도 마찬가지로 공천 때가 되면 후보가 되기 위해서 막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각 민주당이면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강경파들의 호소를 해요. 그렇죠. 상당히 강성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성이 아닌 경우는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큰 과일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후보가 막상 되잖아요. 그럼 다시 급변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중도층이거든요. 중도에서 몇 명을 더 가져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 달 전까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참 면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상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하네. 물론 정치인들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발달되고 그거는 이제 어떤 담론의 장이 개인화되는 부분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제이고 승자 독식이 발달된 미국과 우리나라가 더구나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퓨리서치라는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지향에 따른 상대를 싫어하는 부분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고 미국이 2등이에요. 유럽은 거의 90%가 싫어요. 우리는 정치적 지향이 다르면 서로 넌 나쁜 놈 이렇게 되는데 유럽은 그게 한 50%밖에 안 돼요. 거긴 내각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시스템의 변화가 이건 필요하다. 정치 시스템의 변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알겠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야당의 탄핵과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한 번 탄핵해봤으니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감안해야 돼요. 아마 탄핵이 지금 나오는 가장 큰 이야기는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특히 지난주 갤럽 조사가 그 21%로 나왔죠. 28일에서 30일 1,001명을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 조사에서 21%로 나오니까 아마 민주당에다가 더 자신감을 얻고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진짜 탄핵을 끌어가려고 하면은 그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갤럽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21%로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주당 지지율이 쫙 올라가 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민주당 지지율이 그 이제 갤럽 기준으로 4주에서 5주로 넘어가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31에서 29%로 오히려 2%포인트 줄어들었어요. 국민의힘은 29에서 30% 큰 변화가 없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쫙 올라가 줘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도 민주당 지지율은 변화가 없어요. 사실 지금 총선에다가 이렇게 대승을 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29%라는 게 이건 굉장히 낮죠. 조국 혁신당 지지율보다 지금 10% 안 넘어가요. 사실 그 조국 혁신당 끝이 합해서 내가 볼 때는 한 45% 끝이 가야 정상이에요. 둘이 합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40%도 안 됩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29% 네. 그리고 조국 혁신이 13%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윤 정서를 13% 반윤 40. 정서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있거나 여러 가지 또는 민주당은 어쨌든 뭐 매스 정당이니까 크니까 아무래도 과격한 표현을 못 하고 반윤 정서가 아주 강한 분들이 이제 정권 퇴진을 얘기하는 조국 혁신에 가는 그런 효과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치적인 총체적인 힘을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정당 지지율이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정치 지형이에요. 보수 중도 진보가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느냐. 갤럽 조사에 보면은 5주차 즉 발표 기준으로 5주차 보면은 보수가 26.9고 진보가 28.3%예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중도가 31.8%가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도가 동의를 안 해주면은 탄핵이란 이런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촉발 요인이 됐던 거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10대 학생들, 20대 그 비정치권의 어린 애들이 들고 일하면서 이것이 촉발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층들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에 그분 동의하는 게 2016년 탄핵 국면을 생각을 해보면 당심이 민심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 국감 때 이제 국감 때 그 최순실했던 미르재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팩트들이 나와서 국정농단의 수많은 정황들, 증거들이 나오면서 민심이 먼저 뒤집어졌어요. 사실은 정치권은 그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초반에 일부에서는 뭐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 이런 얘기도 했을 때 민심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안 된다, 물러나야 된다. 거기에 사실은 정치권은 수습하기 좀 바빴습니다. 물론 정치권이 어느 정도 역할도 해야 되지만 절대 정치권에서 탄핵을 얘기했는데 탄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거대한 민심이 받아야 되고 그거는 그냥 기분 나빠가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라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최상병 문제 수사 외압이랄지 몇몇 포인트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뭐 다 언론 계시니까 아시고 2016년 때와 비교해 보면 당시는 모든 방송 2016년 가을에 모든 방송 모든 신문이 컨텐츠의 뭐 거의 3분의 2가 국정농단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를 앞서가 버리면 오히려 희석됩니다. 될 것도 안 돼. 탄핵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혁명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그렇죠. 뭐 쿠데타라든지 뭐 이런 건 제외로 하고 민중혁명을 일으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는 거지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집 애들을 키우면서 저 아내한테 늘 얘기하는 게 공부하라고 막 하기 싫은 게 인간 본성이다. 그럼요. 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